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옛 광주 교도소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6월 40여 구가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광주 교도소는 5.18 당시 희생자들의 시신이 안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돼 온 곳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궁욱 기자, 발굴 작업은 일단 끝난 거죠? 네, 저는 지금 옛 광주교도소가 있던 광주시 북구 문흥동에 나와 있습니다. 6월 발굴 작업은 현재는 모두 끝난 상태인데요. 발견된 6월 40여 구는 현재 이곳 교도소 건물 1층으로 옮겨져 국방부가 1차로 유관 확인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6월이 나온 곳은 교도소 부진의 무연고 묘지입니다. 무연고 묘지는 교도소에서 숨진 사람 가운데 가족 등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묻힌 곳인데요. 법무부가 이곳에 법률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지난 월요일부터 이장 작업을 하던 중 6월 40여 구를 발견한 겁니다. 당초 교도소 측이 이곳에서 관리해오던 무연고자 6월은 111구인데 이번에 나온 40여 구는 정부가 관리하지 않은 신원 미상의 것이라고 김호수 법무부 장관 대행이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관리되지 않은 유골들이 우리 법무부 교정 부지 내에 무연고 묘지 내에 묻히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고, 관심은 이 유골들의 5.18 연관성입니다. 이곳 옛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계엄군에 붙잡힌 시민들이 대거 수감됐던 곳입니다. 또 이 부근에서 시민군과 계엄군 사이에 총격전이 있었고 계엄군의 총격으로 시민 수십 명이 희생된 일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광주교도소 부지는 그동안 5.18 행불자들이 안매장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혀왔고 실제 발굴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나온 유골들의 DNA를 분석해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5.18 연관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옛 광주교도소 유골 발굴 현장에서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5.18과 관련해서 행방불명된 것으로 인정된 시민이 80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어딘가에 묻혀있을 가능성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발굴 조사가 진행됐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1980년 5.18 민중항쟁 당시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들, 딸의 죽음이라도 확인한 유가족들은 그나마 위안을 삼았지만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된 시민들은 40년 가까이 시신이라도 찾아보려고 전국을 헤매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한 번 간 아들은 오지 않고 소리도 없습니다. 5.18 항쟁 기간 동안 행방불명된 것으로 신고된 실종자는 448명. 이 가운데 84명이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공식 행방불명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계엄군에 의해 살해된 뒤 안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2년부터 안매장이 의심되는 광주 광산구 소촌동 등 9곳을 차례로 발굴했습니다. 특히 재작년과 작년엔 안매장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던 화순 너릿제와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발굴 과정에서 유골이나 유품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5.18 희생자로 판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부 9군데를 발굴을 했는데 그나마 유골이 나온 데는 2002년에 진행됐던 2군데에서 지금 나온 걸로만 돼 있거든요. 지난해 제정된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발포 책임자 규명 등과 함께 안매장과 행불자 규명을 핵심 과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조만간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안매장 발굴과 행불자 조사에 성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 집에 사는 또래를 고문하고 폭행해서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인간성을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한 범행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우종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9일 새벽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19살 A씨 등 4명이 동갑내기 김모 군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목발이 휘고 벽에 피가 튀도록 2시간을 이어진 폭행 끝에 김 군은 숨졌습니다. A씨 등은 직업전문학교에서 알게 된 김 군을 자신들의 원룸으로 불러 같이 살다시피 하며 2달여를 매일 때려 김 군의 시신은 성한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물고문도 하고 김 군이 다친 모습을 랩으로 만들어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합니까?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법원은 오늘
A씨 등 2명에게 징역 20년과 1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미성년인 다른 2명에게는 소년법 상한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형이 내려졌습니다. 3명에게는 무기징역, 1명에게는 징역 15년형을 요구한 검찰의 구형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씨 등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폭행치사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망 당일까지 물고문했다며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처 입은 피해자의 모습을 조롱하는 랩을 지어 부르며 정신적 폭력도 가했다면서 인간성을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한 범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해자 4명 가운데 아직 미성년이어서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은 2명은 항소심에 가게 되면 성인이 돼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또 무산됐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우선 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이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았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진건설은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담보로 48억 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광주시에 예치했지만 이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협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서진건설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무산된 만큼 유가증권 48억 원을 시에 기속시키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성탄절인데 이맘때 원래 이렇게 따뜻했나 싶을 정도로 추위가 덜합니다. 올 겨울철 날씨가 어떤지 자세한 정보와 성탄절 날씨 전망을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성탄절이 어느덧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담양의 메타프로방스도 성탄절을 맞이할 단장을 마쳤습니다. 알록달록 장식된 거대한 트리에 환하게 웃고 있는 산타 조형물, 선물이 가득 쌓여 있는 포토존까지 거리에는 크리스마스의 설렘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이랑 오랜만에 이렇게 멀리 나왔는데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가족들이랑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곳에 오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크리스마스 맞구나 싶은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날씨는 겨울답지 않게 비교적 포근합니다. 진짜 별로 추운 거 못 느끼겠어요. 되게 따뜻하고 딱 축제 즐기기 좋은 것 같아요. 실제 기상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겨울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1.8도 높았고 최고기온은 1.3도 높았습니다. 평년보다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약해 북서풍이 약한 경향이었으며 서인도양과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현재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광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반짝 낮아지긴 하겠지만 일요일부터 또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고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포근해진 날씨 탓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엔 눈이 아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성탄절인 25일 오후 비가 시작돼서 다음 날인 26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1월과 2월에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돼 올겨울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날이 평년보다 따뜻하다고 해서 방심해선 안 되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신입생이 없어 내년에는 입학식을 못하게 될 전남 지역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한 자릿수라 교원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문을 닫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지에서 100길로 20분, 차로 20분을 달려 도착하는 여수 연도의 한 초등학교. 내년부터 이 학교 학생은 단 2명뿐입니다. 6학년 학생 1명이 졸업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신입생이 끊긴 지가 벌써 3년. 교직원은 8명으로 아이들보다 선생님이 더 많습니다. 신의 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제 모둠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 혼자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것이 가장 좀 안타까운 점이에요. 사정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 인구가 적고 생활 여건이 불편한 도서 벽지 초등학교들은 신입생이 없는 해가 부지기수입니다. 전남 지역 초등학교 429곳 중 전교생이 60명이 안 되는 작은 학교는 10곳 중 4곳에 이르고 전교생이 한 자릿수인 학교도 49곳이나 됩니다. 교육부 지침상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학교는 통합 또는 폐교할 수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문을 닫은 초등학교는 분교를 포함해 모두 15곳뿐입니다. 대안이 마땅치 않은 데다 학교 인근 주민들이 낙후 지역처럼 보이게 될 것을 우려한 탓입니다. 이게 모든 금융기관도 없어졌어. 근데 학교마저 없어지면은 좀 쓸쓸하고 외롭고. 학생은 얼마 안 돼도 그래도 문 닫아보면 아무래도 뭐 좀 지장이 있다고도 보지요. 이런 가운데 전남 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는 5년째 정원 미달로 선생님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생 수를 늘릴 뾰족한 대책은 없고 그렇다고 학교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의 고민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와 총선 후보자의 1가구 1주택 운동을 선언한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12명이 다가구 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관보 등에 따르면 광주 전남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12명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이용주 의원으로 29건의 부동산을 신고했고 이계호, 주승용, 황주홍 의원이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3채 이상을 신고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대병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노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전대병원 지부는 오늘 오전 병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 측이 실시하고 있는 용역근로자 정규직화 관련 직원 설문조사가 병원 측이 추진하고자 하는 편파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노노 갈등을 조장한다며 병원장의 해명과 설문조사가 철회될 때까지 병원장실을 점거 농성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이 스쿨미투 처리와 관련해 4대 권고안을 광주시 교육청에 제시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교육청에 보낸 권고문에서 문제 해결 과정에 학생과 학부모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행위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전문적인 조사기구를 통해 성비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공론화를 통해 객관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블랙아이스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곳은 나주 오정교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결빙사고 다발 지점을 분석한 결과 광주 무안고속도로상에 있는 나주 노안면의 오정교에서 발생한 사고가 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나주시 금천면의 나주대교에서 7건, 광주 광산구 비아육교에서 6건이 발생했고 치평동 유덕교회 인근과 우남동 동은고가에서도 5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우치공원 패밀리 열차가 이번 주말부터 전기 열차로 교체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우치공원 주차장에서 패밀리랜드까지 관람객들을 왕복 수송하는 친환경 전기 열차가 내일 개통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전기열차 도입은 서울대공원 코끼리 열차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경유로 운행되던 기존 패밀리 열차는 30여 년 만에 멈춰서게 됐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목포시 상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외국인 A씨가 SUV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